안녕하십니까. 대법원에서요,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제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이제 재판 연구관들을 거의 다 투입하는 다른 사건들이 올스톱식이고요. 거의 이제 총력 투입해서 이제 어떻게든 법리만 완벽한 결론을 내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이재명 사건에 처음에는 이제 형사 심청 연구관들 있잖아. 형사조, 민사조가 있는데 형사 심청 연구조, 거기에 10명 전원을 투입했다. 이게 의외로 쟁점이 많아요. 또 이게 백현동 그냥 김문기 정도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아주 생각해 볼 만한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심층적으로 분석해 봐야 되겠다. 옛날에 과거 권순일 판례부터 또 최근에 정업시장 판례까지 여러 이제 판례들을 다 보고 또 이재명 사건도 진짜 완벽하게 검찰도 300쪽을 냈고 또 판결문도 1, 2심이 갈리기 때문에 10명을 이렇게 전원 투입해서 한 점 진짜 나중에 의혹도 안 남게 한번 파헤쳐 보자. 여러가 이제 10명을 투입했는데요. 근데 더 의미 있는 게 더 이제 중요한 게요. 여기에 형사조 빼고요. 그 다음에 헌법 행정법조가 있거든요. 대법원은 이제 행정사건이 많습니다. 형사 민사도 많지만 행정사건도 다 대법원에 옵니다. 물론 이제 헌법사건은 헌법재판소로 가죠. 근데 행정사건은 전부 이게 복잡하죠. 헌법사건은 전부 정치사건이에요. 별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헌법행정법조가 한 조입니다. 주로 행정조라 봐야죠. 헌법도 하고, 헌법하고 행정법은 거의 하나다.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다. 헌법을 구체화시킨 게 행정법입니다. 제가 행정법 교수를 했잖아요. 헌법의 구체화법이 행정법이다. 따라서 이제 헌법행정법 연구조 재판관들도 투입했다. 이거는 왜 그러냐? 바로 이제 헌법 84조 대통령의 형사소추 특권 때문에 재판이 중단되느냐 안 되느냐, 요것도 이번에 확실하게 한번 연구해 보자. 막 외국의 입법 내부터 우리 과거 판례 모든 법률 다 모르게 심층 분석해 보자. 물론 이제 이걸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로 또 가져가겠지만 그래도 대법원에서 일단 최종적으로 그래도 일단 1차 결정은 대법원이 해야 되니까 재판이 중단되는지 안 되는지 최종 결정은 또 모르지. 헌재로 가져갈지도. 근데 이것도 또 싸움이 붙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 재판이 안 된다고 돼 있거든, 법에. 이것도 싸움이 있다고.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가져갈 수 없다고 돼 있어. 우리나라 사심제가 아니고. 그래서 서로 최고재판소로 우긴다고.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서 재판 중단이 안 된다 또는 된다 이렇게 결정한 걸 헌재로 또 가져가서 대법원 결정을 뒤엎을 수 있느냐? 이것도 사상 초유야. 이것도 사상 초유라고. 앞으로 참 처음 보는 일이 엄청 많은데 하여튼 그것도 나중에 헌재가 할 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1차적으로 대법원에서 이제 재판 중단 여부도 결정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재명의 선거법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재명의 선거법에서도 이제 재판 중단 여부가 중요하죠. 왜? 파기환송이 되면 파기환송되면 6월 3일 전에 안 나잖아. 그러면 또 중단되느냐 안 되느냐 또 논란이 있거든요. 파기환송되면.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하급심이 있잖아. 하급심에 1심에 대장동, 대북송금 많이 있잖아요. 위정교사 이런 경우에 그러면 과연 재판 중단되냐 안 되냐, 대통령만 되면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냐 안 되냐, 하급심에 또 다른 사건도 문제되거든요. 이 결론도 내리기 위해서 헌법행정조 연구관까지 투입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가 투입돼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대법원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신속하게 빠르게 다음 주
중에 선고기를 지정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대법관들 의견 취합은 들어갔고요. 다음 주 중에 선고기를 지정하면 그러면 이게 5월 한 10일 전에 연휴도 있지만 5월 11일 뭐 12일이 등록이니까 그 전에 아마 그 어떤 결론이 내리려고 그럴 가능성이 지금 많다. 이런 데 지금 현재 대법원 분위기입니다. 다음 주 중에 의견이 압도적으로 뭐 모이면 한쪽으로 그러면 이게 그냥 선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또 이게 팽팽하게 의견 대립이 좀 있으면 한두 번 정도는 이게 추가로 전원 합의체 평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결정 가능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세 가지가 아닙니다. 크게 보면 이게 요즘 노는 게 하나 더 노는 게 네 가지로 봐야 돼요. 근데 이거 오히려요. 지금 분위기는요. 크게 경우의 수를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선거 등록 전에 5월 12일 전에 뭐 선고한다. 다음 주에 길치 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가능한 게요. 아직도 이게 뭐 무죄 주려고 아니냐 확정.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서 무죄 확정. 이런 데 가능성이 일단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능성이 또 많은 게 유죄가 되면 파기 환송을 시킨다는 거죠. 파기 환송. 이럴 때는 이제 또 재판의 중단 여부가 크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죄를 하더라도 이 사건은 끝나지만 또 이게 하급심에는 재판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결정은 또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대법원이. 어차피 전화합의체로 이렇게 온 김에 다른 사건도 이게 재판 중단되냐 안 되는 건도 이게 일단 대법원이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급심 판사가 어떻게 결론 내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무죄 확정, 그 다음에 파기 환송, 그럼 형량을 새로 정해라 넘기는 거죠. 파기 자파는 이제 가능성은 경우는 법으로는 가능하지만 이 가능성은 솔직히 많지는 않다. 왜? 어떻게 형량까지 정해서 이재명 날리면 뭐 폭동 난다고 난리 치는데 과연 이게 대법관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저도 이게 약간 회의적으로 봅니다. 법리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증거조사 끝나면 이게 파기자판이. 근데 이 파기자판은 빼더라도 요즘 이게 갑자기 노는 게 뭐냐? 바로 이게 공판 절차 정지입니다. 공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이런 데 결정도 놓을 수 있겠다. 요게 갑자기 지금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노는 이야기예요. 왜? 헌법 행정법조를 투입했잖아. 거기에 투입한 조에서 대통령의 소추 특권을 면밀하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 거기에서 이제 저는 다수설이 기존의 재판은 중단 안 된다는 게 압도적이라고 보는데 이재명이는 기존의 재판이 중단된다고 보는 게 또 좌파들은 그래. 이재명이나. 근데 거기서 중단된다고 결론이 나오면 그러면 이게 그냥 중단시켜버리는 거죠. 아예 지금부터. 어차피 대통령이 되면 중단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러면 이게 대선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일단 중단시키는 거예요. 공판 절차를. 그러면서 이 대선 결과를 보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5년간 계속 중단되는 거죠. 뭐. 이재명이가 안 되면 재판을 재개를 하면 돼. 이재명이가 대통령 선거 떨어지면 그러면 이 공판 절차를 재개해서 심판하고 근데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5년간은 소추특권 때문에 중단된다. 그러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대선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이런 식으로 공판 절차 정지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많다. 이런 이제 분석이 갑자기 지금 법원주의에 갑자기 법조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죄 확정하고 틀리죠. 무죄 확정은 진짜 이재명이한테 최종적으로 끝나간 무죄고 그 다음에 공판 절차 정지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사실상 이게 5년간 정지되니까 이재명한테는 좋은데 근데 이재명이가 떨어지면 공판이 되는 거고 또 이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더라도 5년 뒤에는 또 이게 어차피 재판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5년이 지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실제 공판 절차가 정지되면 이재명이한테 어차피 이게 날개 달아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봐도 비슷하게 맞죠. 어차피 이게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지가 돼도 지가 대통령 된다 생각하고 5년 정지되면 이게 대통령 끝나고 나가 공판해봤자 내한테 이게 뭐 이미 대통령 끝났는데 또 그때 가서 생각하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실제 무죄하고
뭐 이재명 입장에서는 무죄가 제일 좋겠지만 공판 절차가 정지만 된다 해도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날개 다는 거 아니냐 뭐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대법관들도 이게 부담되니까 양쪽에 그런 게 절충적인 거죠. 절충적 해가지고 이제 공판 절차를 일단 정지시켜 놨다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그냥 5년간 정지시켜 놨고 그 다음에 대통령 떨어지면 어차피 부담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심판해가 어떻게 집행유예 주도 부담이 없으니까 약간 이게 대법원이 좀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적 판결 같긴 한데 그러나 이게 소추 특권이라는 게 대통령 되면 이게 다 중단된다. 기존 진행 중인 재판도 뭐 이렇게 보는 놈들도 몇 놈 있으니 옛날에 7대3이었거든. 홍준표 때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이 그리 가서 그러면 이게 이쪽 저쪽 중간쯤이 아니냐. 왜냐하면 완전하게 무죄를 준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이재명이 날린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국민들한테 판단을 맡겨보자. 국민들이 대선에서 이재명을 선택하냐 안 하냐 판단을 맡겨서 이재명이 선택하면 이제 5년간 중단시켜 놓고 이재명이가 안 되면 재판을 또 재개해서 이재명이 완전히 집행유예나 다른 걸로 날릴 수 있으니 뭐 이런 게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이게 갑자기 지금 흘러놓는 뭐 우리로서는 이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중단된다는 건 저는 말도 안 된다 보거든요. 옛날에 홍준표 2017년에 중단 안 된다고 좌파들이 그래놓고 그러기 송영길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특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헌법 68조 2항에 보면 헌법 68조 2항에 보면 이게 재선거라는 조문에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는 60일 내에 재선거한다고 돼 있거든. 여기에 판결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걸 중단된다고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다. 설마 이런 해석이 나올까? 저는 아직도 이게 중단 안 된다고 보고 대법원을 믿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헌법행정법 연구원들에게 투입한 이유가 중단 여부를 또 이게 집중 심리학에서 투입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니까 그 결과도 이게 봐야 됩니다. 지금 좌파들은 특히 이재명은 막 중단된다고 보는 게 다수라고 지금 계속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상황은 현재 두 개의 연구조, 즉 형사조, 그 다음에 헌법조, 두 개의 연구조가 다 투입돼서 심층 분석하고 있다. 이 말은 두 번째 헌법조가 들어갔으니 소추 특권과 관련한 게 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거기에서 만약에 중단된다는 대통령이 되면 이런 결론이 도출돼 버리면 아예 이번 전화배치에서 재판 절차, 공판 절차를 정지시켜 놓는 이런 결론도 나올 수 있겠다. 정지시켜 놨다가 대선 결과 보고 계속 정지시켜 놓으면 되고 아니면 이게 재개하면 되니까.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지금 유력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좌파 쪽에서는 이게 무죄 확신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판 절차 정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는 파기, 유죄 취지로 파기해서 일단 환송이라도 시켜라. 재판까지는 이게 안 놓더라. 환송시키라. 그러면 이게 또 이게 길어지겠죠. 파기 환송시키고 공판 절차는 진행한다. 대통령 되더라도 이게 진행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우리로서는 이게 최선의 결정이 아닌가. 파기 재판이 물론 최선이지만 너무 부담된다면 차라리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다음에 재판은 중단되지 않고 이게 계속된다.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재판이 계속되니까 이미 유죄라고 했잖아. 재판은 계속된다? 그러면 이게 재선거될 가능성이 많네?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안 찍을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런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이제 파기 환송했을 때 형량을 안 정하니까 또 이게 100만 원 미만이냐. 어차피 이게 100만 원 이상 집행유예 있는 1심처럼 이 논란은 끝없이 남을 겁니다. 아마 이게 파기 환송 됐을 때는 논란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왜? 또 형량 문제가 있으니까 유무죄는 끝났지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 유죄는 맞아. 그러게 형량은 또 고등법원이 또 정할 수가 있거든. 1심에서 한성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지만 이거는 이게 또 형량을 100만 원 미치냐 아니냐. 그러면 이게 고등법원에서 야 대통령까지 됐는데 100만 원 이상 부담스럽네. 80만 원 면죄부 주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의 시작인 거예요. 논란의 시작.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두 개 조가 투입돼 있고 세 가지 결론이 유력하다. 무죄냐, 파기 환송이냐, 아니면 이게 아예 공판 절차 정지냐. 여기에 세 번째가 지금 유력하게 나오는 이게 또 하나의 대안이다. 우리로서는 파기 환송이 가장 좋긴 하죠. 재판 절차가 중단 안 된다는 전제하에. 그럼 이게 이재명의 모든 재판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이게 최선이다. 파기 자판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근데 이재명은 무죄가 확정되면 제일 좋지만 그러게 그 공판 절차가 정지되는 거는 서로 간의 리스크는 있다. 끝까지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세 가지 가능성이 저는 현실적으로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고 그 기간은 아마 이게 5월 10일 전에는 나오는 게 맞고 그럴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뭐 제가 냉정하게 세 가지 경우 다 이게 팩트대로 말씀드린 거니까 뭐 이거는 법리의 문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